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체인소에 나오는 PMI인 파워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사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파워가 하연우 루이를 퇴치하고 귀할대 주들을 만난 뒤 무한열차가 아카자를 마주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찾을 때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야는 미치루와의 싸움에서 파워와 싸웠을 때처럼 여자를 상대하는 것이만큼 그냥 적당히 체력을 빼놓으려고 했지만 어쩐지 미치루 체력은 바닥날 겨를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카야는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무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건가? 쳇, 몸은 튼튼해 보이니 죽지 않을 만큼만 패주마 라고 하며 파괴살 공격을 시연해 날렸고 그가 날린 공격에 미치루가 있는 곳은 전부 초토화가 되며 먼지 폭풍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 위로 미치루가 여유롭게 뛰었고 마치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아카자의 가슴팍을 사랑의 호흡으로 베어버렸습니다. 파워가 주화 재판 이후 자신들과 함께하기 원했던 주로 미치루를 골랐을 때 귀할대 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인 하주 무이치로는 저 정체불명의 존재들에게 미치리 씨를 붙여놔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물었죠. 그때 염료랭국 초조로가 호탕하게 웃으며 미치리라면 걱정 없다. 평소에는 아주 다정하고 어리숙해 보이지만 신체 능력만큼은 귀할대에서도 최고의 수준. 싸움에 있어서는 암주 교메이 씨를 제외하고는 미치를 따라갈 자가 없을 거라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미치리가 아카자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걸 보고 여차하면 미치리를 힘으로 제압해 부하로 보려고 했는데 하마터면 저 괴력에 박살날 뻔했다며 안도했죠. 하지만 미치리 역시 혼자서 상해상 아카자를 압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아카야는 좀 더 강한 공격으로 이 여자의 힘을 빼놓지 않는다면 자신도 위험하겠다며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며 더욱 리듬을 올려 틈을 노렸고 결국 미치리의 복부를 주먹으로 강타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미치리는 그 주먹에 뒤로 쭉 밀려갔고 아카야는 내 파괴살이 제대로 꼽혔으니 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검사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미치리는 너무 아파 라고 하며 콜록콜록 기침을 했고 쓰러지긴커녕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카야는 미치리에게 네 녀석의 몸은 무슨 돌덩이로 되어 있는 거냐? 라고 물었고 미치리는 숙녀에게 그런 말을 이라고 하며 풀이 죽었습니다. 아카야는 그에 잠깐 나는 칭찬으로 하는 말이었다 라며 살짝 당황했고 여자한테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의 모습이 어쩐지 낯익은 느낌이 들며 머리가 지끈거렸죠. 그런데 그 순간 파워가 피해 낫으로 아카자의 등을 노려 베어버렸고 아카야는 쳇, 네 녀석은 빠져라 라고 하며 주먹으로 파워의 복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파워는 자신도 미치리처럼 그 주먹을 버텨보려고 했지만 후에 가며 나라가 나뒹굴었고 왜 나만 강하게 때린 것이냐 라고 억울해했죠. 아카야는 네 녀석은 더 약하게 때렸다 라고 답했고 파워는 그 말을 흘려들으며 드디어 자신과 혈투를 벌릴 만한 상태가 나타났다며 내 진짜 힘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너에겐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 파워는 그 말 후회하게 주마 라고 하며 손을 뻗었고 아카야는 자신이 파워에게 배웠던 곳에서부터 어떤 기분 나쁜 흐름이 느껴졌죠. 파워는 자신의 낫으로 배웠을 때 아카자의 몸속에 피를 넣어놨고 그 피를 조종해 아카자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파워는 곧바로 아카자의 몸에서 피가 폭발하도록 하려고 했지만 그 컨트롤이 쉽지 않았는데 어째선지 아카자의 몸속에는 아카자의 피 말고도 다른 피가 있는 듯 했고 파워는 그 피가 자신의 피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파워는 자신의 피를 그 피와 함께 아카자의 몸에서 뽑아냈고 아카야는 이 녀석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라고 하며 파워에게 뛰어가 파괴살 공격을 하려고 했고 미치리는 안돼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지 마 라고 하며 뛰어와 아카자를 막았었습니다. 아카야는 비켜라 인간 이라고 했는데 방금 미치리가 했던 말이 어떤 다른 기억과 오버랩이 되기 시작하며 혼란스러웠죠. 흐린 기억 속에 어떤 한 여자아이가 자신에게 안돼 더 이상 누군가를 때리지 마 라며 눈물 짓는 모습. 아카자의 주먹은 미치리의 앞에서 멈춰섰고 더 이상 싸울 기분이 들지 않는군. 어이 괴력 여자 말고 뿔 달린 여자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고 파워는 살짝 겁을 먹은 뒤 내 이름은 파워 라며 소심하게 말했습니다. 아카야는 파워에게 네 녀석 해치지 않을 테니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날 따라와라
라고 했죠. 미치리는 파워짱을 당신에게 보낼 수 없어요 라며 막아섰고, 아카는 내 실력으로는 너를 죽이고 저 녀석을 납치해갈 수도 있다. 다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저 녀석만 내놓아라 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아카자에게 끌려갈 위기가 오자 덜덜 떨면서 미치리 라고 글썽거렸고, 미치리는 당신 정말로 파워짱을 데려간 뒤 해치지 않을 거죠? 그렇다면 저도 함께 가겠어요 라고 했죠. 아카야는 귀찮기 싫이 알겠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며 미치리와 파워를 어디론가 데려갔고, 미치리는 탄지로에게 우리는 걱정 말고 부상을 잘 치료하라고 했습니다. 아카자가 그들을 데려간 곳은 어떤 허름한 도장으로 보였고,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아카야는 파워에게 이 녀석 아까 나한테 피를 넣어서 했던지 다시 한번 해와라 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왜 그러느냐,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라며 슬슬 눈치를 받고, 아카야는 나는 혈기가 되기 전 인간이었을 텐데 그때의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꾸만 이 낡은 도장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더군. 그런데 아까 이 녀석의 능력이 그 인간 시절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았다. 부디 내 기억을 되찾게 해줘 라고 했죠. 파워는 뭔가 지금은 자신이 우위에 선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자 곧바로 하하 이 몸의 능력은 아주 대단하지. 나에게 부탁을 하려거든. 당장 맛있는 고기를 내오라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고기? 나는 돈이 없어. 하지만 인간을 죽이고 뺏어올 수는 있겠지 라며 나가려고 하자 미치리가 제가 돈이 있으니까 제가 사올게요 라며 후다닥 나갔죠. 아카야는 쟤는 귀할대주가 맞아? 바보같이 착한 녀석이군 이라고 했고, 파워는 저 녀석 바보 맞다. 이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 녀석이지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치리가 사온 고기를 잔뜩 먹어 힘이 넘치는 파워는 아카자의 몸에 다시 자신의 피를 넣어 조정을 했고, 아카자의 몸속에 있는 어떤 이질적인 피를 자해한 뒤 그대로 전부 뽑아버렸죠. 그 피는 바로 무자의 저주가 섞여있는 피. 그 피가 아카자의 인간 시절의 기억을 막고 있었고, 그 피가 뽑혀 나오자 아카야는 예전 인간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인간 시절 병에 걸린 아버지가 자신에게 짐이 되기 싫어 스스로 목을 메었고, 그 후로 방황하다가 만나게 된 케이조와 코요키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몸이 아픈 코요키를 돌봐주는 자신은 코요키를 놀리던 마을 아이들을 죄다 조업해버리기도 했었죠. 그때 코요키는 울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고 화를 냈고, 그 눈물을 본 순간부터 코요키에게 쩔쩔매며 여자에게 약해진 아카자였습니다. 그 뒤 코요키와 사랑에 빠진 아카자는 결혼을 약속했는데,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이웃도장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질투해 우물에 독을 풀었고, 그대로 케이조와 코요키를 잃게 되었죠. 그 뒤 아카자는 흑화해 이웃도장의 사람들을 모두 때려 죽여버렸고, 인생의 의미가 사라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러 가는 순간 무잔을 만나 혈기가 되었습니다. 무잔은 아카자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인간 시절의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을지도 모르게 일부러 기억을 없애버렸던 거였죠. 기억이 없어진 아카자는 그저 강해지는 것만을 추구해 수많은 강자들을 꺾고 강해졌고, 가장 높게는 상현이의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이 공허해지기만 할 뿐이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찾은 이 낡은 도장에 들어서니 더욱 그 감정이 격해졌기에 항상 이곳을 찾아왔는데, 바로 이곳이 자신의 인간 시절 살았던 케이조의 도장이었죠. 아카야는 그 모든 기억이 떠오르자 눈물이 흘렀고, 아카자의 사연을 들은 미치리 역시 너무 안타깝다며 펑펑 울었는데, 파워는 하하하 역시 인간들은 아주 비열한 녀석들이구만. 아카자 인간들을 모두 다 죽여버려라 내가 허락하마 라고 했습니다. 아카는 파워에게 내 기억을 되찾아서 고맙다고 답례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미치리가 아카자씨 저희들과 함께 당신이 이렇게 만든 무잔을 처치해요 라고 두 손을 꼭 잡았고, 아카는 살짝 당황하며 말을 잊지 못했죠. 그때 파워가 그게 무슨 답례란 말이냐, 답례로 이 몸에 부하가 되어라 라며 떠들었고, 아카자는 파워를 무시한 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물론 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지만 그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상대, 너희들의 힘과 내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미치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강해지면 되지 않겠느냐며 당신은 강한 존재이니 우리를 단련시켜달라고 했죠. 아카는 그런 미치리의 말에 자꾸만 코유키가 자신에게 당신은 강해요 그리고 자상해요 라며 미소 짓던 게 떠올랐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단련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미치리는 다른 주들도 함께 불러 단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파워는 이 멍청아 다른 녀석들이 오면 규율 위반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모두 죽일 거다. 특히
덩치 큰 장님 녀석이 말이야 라며 저번에 교매에게 졸렸던 목을 매만졌죠. 미치리는 그럼 아카자를 만났었던 탄지로 네이코라도 불러서 함께 하자고 했고 그렇게 탄지로에게 연락을 해 자초지종을 설명 후 아카자와 강도 높은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카는 수백 년간 싸움만을 해왔던 술 하나 다름없었기에 온갖 기술과 싸움 방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줬고 각자의 능력에 맞춰 교육을 달리해 능력을 키워주기도 했죠. 그렇게 수련의 기간이 끝난 후 음주의 탱게는 혈기에 숨어있는 곳으로 예상이 되는 유각 임무에 갈 여자 대원을 찾고 있다고 했고 미치리는 제가 가보겠습니다 라며 당당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탱게는 미치리 네가 이끌고 있는 분대가 저번에 하연일의 혈기도 대치를 했으니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겠다며 파워 일행도 함께 가는 걸로 결정을 내렸죠.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유각 내 위장 취업을 해 혈기의 정보를 찾고 행방불명된 탱겐의 아이들을 찾는 것. 파워는 처음에 왜 내가 그런 귀찮은 짓을 해야 하느냐며 투덜거렸지만 유각에 들어가면 맛있는 술안주들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에 좋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유녀로 들어간 파워와 미치리는 손님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불사했는데 파워는 이 몸이 그렇게도 예쁘더냐 라며 자아도취에 빠졌고 손님이 시킨 술안주를 혼자 마구마구 집어먹었죠. 한 손님은 그렇게 음식만 먹지 말고 술을 좀 따르라고 했는데 파워는 안주에 섞여있는 야채를 골라 그 손님 얼굴에 던지며 야채는 싫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손님은 열이 받아 이런 무례한 녀석은 처음이라며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냐고 화를 냈고 파워는 내가 훨씬 높은 존재라며 의기양양하게 대들었죠. 그 손님은 자신의 말 한마디면 너를 이 가게에서 잘라버릴 수도 있지만 너의 그 가슴을 한번 만지게 해준다면 용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파워는 좋다 이 몸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놓아라 라고 했고 그 손님은 갈등을 하다가 욕정에 못 이겨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파워에게 줬죠. 그 손님은 이제 만져도 되겠지? 라며 흥분해서 파워의 가슴에 손을 댔는데 어쩐지 뭔가 이상한 느낌에 벙 찌게 되었습니다. 그때 파워의 가슴에서 거대한 가슴 패드가 떨어져 나왔고 파워는 이걸 끼면 가슴이 미치리 녀석처럼 커 보이게 되더라고. 그야말로 마법의 도구지 라며 으캬캬캬거렸죠. 그 손님은 이거 사기당했다며 이곳에 가장 높은 이를 불러오라며 손안을 피웠고 파워는 그저 그 모습이 추잡하다며 크하하 웃으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파워 일행이 아카자와 한편이 되며 부족한 전투력을 중단시키는 장치를 넣어봤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